제가 오늘 이제 천부경과 카오스라는 아주 오래된 역사적으로 최첨단인 과학과 접목하는 형식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할까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카오스는 언제 공부를 했냐면은 저는 이제 제 전공이 사람 뇌입니다. 그래서 96년에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뇌연구 촉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다른 그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나 공학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승환 총재님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이 총재님이 저희 후원회 때 오셔가지고 인사말도 해주시고 그때부터 인연이 맺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뇌연구 촉진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사람의 뇌가 하드웨어라고 보고 사람의 소프트웨어 관련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신과학 육성법을 제가 발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마지막 상임위 통과만 되면 본회의는 그냥 그대로 통과되니까 했는데, 그때 한의사들이 많이 반대했었어요. 정신과학 육성법 속에는 침술이라든가 또 우리 사람의 그 정신, 마음, 영, 혼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 어떤 의원이 그 로비에 이제 대변을 하다 보니까 그 법을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의사 협회장이 참 잘못했다. 그때 한의사 협회장은 머리도 삭발도 했어요. 그만큼 극렬했습니다. 나중에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법을 통과 못 시킨 게 좀 한이 되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어떤 형태로 보냐면은 우리가 이제 서양 과학은 분석하잖아요. 우리 동양 과학은, 동양 사상은 전부 분석보다는 종합적으로 보는데, 일단 저는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비교해가면서 사람을 분석적으로 보면서 사람 몸은 하드웨어고 정신은 소프트웨어고 정신, 마음, 영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기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에 대한 뇌를 연구하면서 뇌의 구조가 있습니다. 신경회로망이라 해가지고 신경세포들의 연결,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또 퍼지 이론, 카오스 이론 이런 것들 최신 이론을 접목시켜가면서 뇌의 회로를 반도체 칩으로 설계해가지고 제가 아까 자랑 같습니다만은 국제특허 59개입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에다가 이것을 칩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과 같은 컴퓨터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컴퓨터는 사람의 뇌를 구조를 닮은 것이 아니라 CPU, 그 세포, CPU를 하나 이제 세포로 본다면 그 하나에다 일을 막 시키니까 온갖 소프트웨어가 복잡하죠. 근데 사람은 그 CPU가 뇌 같은 건 수백억 개잖아요. 그것들이 분산 처리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단순하고 하드웨어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컴퓨터는, 세계 컴퓨터는 사람을 닮으려면 아직 멀었죠. 그래서 지금 컴퓨터는 제가 보기에는 원시적인 컴퓨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카오스를 좀 공부를 했고, 제가 이제 작품전을 했어요. 그래서 카오스 수식을 계산하면은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99년에부터 이제 카오스 아티스트입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제 옷이 조금 별다르죠? 이게 제가 디자인한 옷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디자인한 옷과 넥타이와 그 다음에 때로는 또 목에 스카프도 두르고, 저는 이걸 제가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혹시 좋아하시면은 많이 여행이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불 좀 조금 꺼주실까요? 오늘 2시간 하는 겁니까? 그럼 질문 한 10분, 15분 남겨놓고 20분? 어떻든 간에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딱딱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화백건국연합이다. 이게 제가 단체가 좀 많은데, 앞으로 제가 만들어야 될 단체가 화백건국연합인데, 우리나라는 건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백 시스템을 해야 되죠. 민주주의 방식. 그래서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제 사무실은 여의도 국회 바로 앞에 할렐루야 빌딩.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할렐루야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은 그 빌딩이 비어 있어서 한 160평 3명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오시면은 저기 신발 벗고 장판방처럼 했으니까 차 한 잔 드릴 테니까 국회 바로 앞에요. 그 현대 빌딩 뒤에 국민은행 본점 뒤에 있으니까
항상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나오요.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나중에, 자, 그 다음. 자, 그러면은 유사 이래, 역사가 있는 이래 20세기까지는 아날로그 시대죠. 아날로그. 그 다음에 과학, 종교, 철학이 분리되는 시대. 그 다음에 사상, 민족, 종교가 전쟁하는 시대. 지구 우물한 개구리 시대. 지구 우물한 개구리 시대가 뭐냐면은 우리가 17세기인가요? 지구가 둥글다 하니까 천주교에서 처형했죠. 그런데 지금 많은 우리 종교인들이 우주를 알면서 지구만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지구에 이제 지구만 생각하는 우물 이제 개구리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지 말고 앞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간 진리가 불일치 시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교마다 진리가 다 달라요. 우리 스님도 계시면은 스님의 불교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가 다르더라 이거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불교는 윤회를 한다는데 기독교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시대인데 그다음 그래서 21세기는 앞으로 시대는 미래 사회인데 디지털 시대죠. 그러면 0과 1의 컴퓨터 0과 1의 비트 시대죠. 그다음에 과학과 종교 철학이 통합하는 융합 시대라 이거죠. 앞으로는. 그리고 하나의 지구촌 시대. 그다음에 우주화학 공동체 시대. 진리 대통합 시대.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크기를 넓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주에 대한 6개 질문, 육가원칙 있잖아요. 도대체 우주는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 기독교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과연 그랬을까? 그 다음에 우주는 언제 만들었는가? 우주는 어디서 만들었는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우주는 왜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이거 질문을 하면은 대답할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종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종교는 누가 만들었는가? 예수 석가 공자님이 종교 만들라고 한 건 아니죠? 스님 맞죠? 우리들이 그 가문의 제자들이 받들다 보니까 종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교 없이는 못 살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질문. 제가 오늘 또 이제 어느 목사님,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기를 하느님이, 하느님은 천주교고, 하나님은 기독교입니다. 저는 이제 천주교 세례를 받았는데, 제 세례명은 아브라함입니다. 세례명은 또 저기 영적으로 계신 성모님이 지어주셨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또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기셨네? 그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상하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 생각은 자유잖아요. 생각의 구라는 거 있습니다. 생각의 구. 그래서 가로는 역사의 축. 역사를 한번 최대한 넓게 생각하자 이거지. 그냥 고대사에서부터 지구가 앞으로, 그러니까 지구 역사가 한 45, 60년 되죠. 그럼 우리가 지구가 또 한 45, 60년 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45억 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의 이제 가로의 축을 최대한 크게 생각하자. 그래서 한 10년 후에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저기 역사의 축, 가로축은 이 사람의 구는 절반밖에 안 되겠죠. 이게 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로의 축은 과학의 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은 미립자에서부터 저 우주까지를 생각하자 이거죠. 그럼 저는 전자공학을 해서 그런지 10의 마이너스 24승, 10의 마이너스 27승까지 우리는 그런 계산을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27승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주에 또 별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얼마나 많냐면 수천억 개야. 한강 모래알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크기를 아주 적은 데서부터 아주 큰
그러니까 현미경에서부터 망원경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가 돼서 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앞뒤로 영육간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거 이 세상이고 저 세상은 또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한다면은 크게 생각할수록 사람마다 그 구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찌그러진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구가 얼마쯤 생각되십니까? 자기 생각의 구가. 그래서 여기는 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가. 그래서 가능하면 큰 구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넓히자. 생각이 좁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야, 그건 그 틀리단 말은 자기의 기준에 두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크게 하면은 아마 예수님, 석가님보다 더 큰 사람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외계인 믿으세요? 외계인. 저는 외계인도 믿는데, 외계인들이 저 영국이나 저 유럽의 그 밀밭에다가 이런 이상한 미스터리 서클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야, 그 밤중에 누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크냐면 비행기로 찍어야 이제 그게 보일 정도인데, 외계인들이 그 그린 도형이 프랙탈 도형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요게 밀밭에 있는 그림이고, 요게 오늘 강의를 해드릴 그 만델브로트의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은 우리보다 한 차원 높아요. 훨씬 높아요. 아직 지구인들은 카오스 이론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대학에 카오스라는 과목이 아직 없어요. 카오스라는 과목이. 그런데 외계인들은 지구인들한테 이런 프랙탈 도형을 밀밭에다 그려주는 거죠. 그런데 지구인들은 아직 그런 도형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그런 도형만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조금 뭐랄까, 우리 은하계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요런 도형은 제가 이제 외계인 도형으로 이제 갖다 그린 거고, 요런 도형은 저게 사람이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수식을 계산하면은 저런 도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하계라든가 뭐 태풍이라든가 그런 도형을 도저히 그릴 수가 없는데 수식을 계산하면 그런 도형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프랙탈 도형을 이제 예를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거 어떠세요? 하늘에 있는 별의 뭐 성운 같죠? 이것도 사람이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고 수식을 계산하면, 카오스 수식을 계산하면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아름다운 도형인데,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일찍다 다직일 그림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전체 그림이 부분하고 그 일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자세히 설명했죠. 이런 거 조그만 것들이 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석가모니께서 그 한 3000년 전에 대단하시다는 게, 그때 프랙탈도 잘 모르실 건데 이거 일찍다 다지기를 말씀하신 것은 대단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조금 보여드린 것은 프랙탈이 뭔가를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렸고, 제가 또 천부경하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천부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천부경 여기는 너무나 잘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또 그다음 이것도 이제 역사, 그다음 이건 갑골문, 그다음 그 천부경 역사도 이제 잘 그다음 넘어가고, 천부경 해설을 국학원에서 한 걸 내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따다가 이제 봤는데, 천부경 해설이 각양각색이니까 국학원에서 한 것이 아주 모범답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천부경에 대한 책은 앞으로 100년, 200년 가도 또 그런 책이 나올 거라는 거죠. 계속 그 시대에 맞게. 그래서 이게 이제 국학원에 대한 천부경 하나 샘플 보여드렸고, 그 다음 저는 천부경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카오스하고 좀 접목시킬 건가 해보니까, 그러면 천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일시무실에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나는 시작해서 뭐 끝이 없고 뭐 무종이고, 그럼 하나가 뭐냐? 하나를 한글 사전에 보면 한 열 몇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주.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별들 다 집합하면 우주 아닙니까? 그죠? 그걸 우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우주를 이제 삼요소로 보면은 천지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주를 또 그 삼요소가 다 복합된 것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저는 컴퓨터 학자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는 게 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에너지, 이렇게 이제 조금 그 구분을 해보고, 또 천부경은 또 이제 영원한 순환, 윤회, 되먹임 구조다. 나중에 이제 카오스 이론하고 좀 비교하겠습니다만은, 또 천부경 속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안 보이는 세계, 이제 허실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소우주, 대우주 개념, 그 다음에 운삼사를 또 여러 다양하게 운삼사를 이제 설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저는 여기서는 이제 운삼을 이제 천지인으로 보고, 사를 이제 기와수토로도 보고, 이건 다 다르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원오칠을, 이제 우주는 도니까 원심력하고 구심력, 이런 개념이 천부경 속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다음. 그래서 저쪽 비석은 제 키보다 더 커요. 그 대구의 송래선 선생님의 그 천부도원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제가 이제 디자인한 건데, 원래 삼조고가 그 북한의 국보죠. 국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리가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머리를 좀 만들었고 여의주를 좀 물려놨어요. 근데 삼조고인데 일본 사람들이 까마귀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삼조고가 아니라 태양새라고 이렇게 규정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새든 죽어있는 새든 발이 홀수인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홀수인 태양새를 제 디자인했다는 것은 대단하다는 거죠. 그것은 천지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사상가들하고 이야기해보면은 삼조고는 삼조고대로 따로 놀고 천부경은 천부경대로 따로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조고 태양새에다가 천부경을 빙 둘러놔서 하나의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천부경에다가 원방각을 해서, 장미꽃은 하나의 장식품으로, 또 천부경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야, 그거 경전인데 종교 아니냐. 그래서 장미꽃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장미꽃을 보고 끌려가서 저절로 천부경까지 이제 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프랙탈하고 지금 천부경을 조금만 이제 보여드렸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사람하고 컴퓨터의 관계를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람은 자기를 닮은 것을 뭘 만들었냐? 그러면 컴퓨터라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된 게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컴퓨터에다가 로봇처럼 만들면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도 사람과 같은 기계를 만드는 게 로봇입니다. 요새 청소하는 로봇도 있고 춤추는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사람과 컴퓨터를 비교해 보면은, 컴퓨터를 먼저 설명하죠. 이제 오른쪽에 컴퓨터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전기가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러면 하드웨어는 이제 컴퓨터의 본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밑에가 전부 1, 2, 3, 4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조금 어차피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바이오스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이것은 컴퓨터 그 회사에서 커서가 뜰 수 있도록 칩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이오스예요. 이해되시죠? 그건 삼성 회사나 뭐 삼보에서 만들 때 그건 OS를 깔지 않은 상태. 그것이 뭐냐면은 컴퓨터에 혼만 심어진 상태입니다. 커서만 껍벅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하고는 혼하고 비슷합니다. 혼. 사람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키가 있다는 거죠. 컴퓨터에 전기가 없으면 컴퓨터 동작 안 하죠. 그래서 사람도 3요소로 나누는 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키입니다. 그렇죠? 국선도에서나 단학에서 기감을 하는 것도 이제 이런 사람이 기를 이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데, 기를 좀 나누다 보면은 하늘의 기운이 있고 땅의 기운이 있고 사람의 기운이 있잖아요. 기도. 그래서 하여튼 사람하고 컴퓨터 비교하면은 사람도 소프트웨어 있고 하드웨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인데 컴퓨터하고 비교하면은 혼하고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개발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요게 사람하고는 정신하고 대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하고 응용 프로그램하고 조금 이렇게 무리하지만은 대칭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수백 가지죠. 그렇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뭐 온갖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정좌를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개수를 자꾸 줄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1에 4인데, 이게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음성인식도 하고 문자인식도 하고, 그런데 사람은 이제 컴퓨터보다 훨씬 더 이제 저거 하니까 영이라는 게 있는데, 영 속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이거죠. 그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뭐에 해당되냐면 전화번호, 자기 가족의 생일, 이런 간단한 정보, 그것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가공하면 정보가 되고, 정보를 가공하면 지식이 되고, 지식을 가공하면 지혜가 되죠. 지혜는 자기가 터득한 지혜가 있고 또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고, 아까 송래선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하늘로부터 그 지혜를 받더라고요, 정보를. 그래서 사람하고 컴퓨터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제 비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인터넷을 하는데 인터넷은 신청하면 누가 연결해 주죠. 그래서 인터넷 속에서는 이제 지식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그런데 인터넷이 시작한 게 한 1990 한 2, 3년 될까요?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됐죠. 그전에는 개별 컴퓨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공유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인터넷은 지구의 인터넷이고, 우리 영들의 인터넷, 그 우주 인터넷은 지혜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통한단 말은 그 지혜의 인터넷,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하면 아카식 레코드, 그 다음에 그런 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 지혜 영의 네트워크에 가서 가져오면 이제 많은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아니라 육적인 인터넷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고, 영적인 인터넷에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기 에너지를 받아서 명상을 잘해가지고 도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도통까지 간다면은 천북의 해석이 또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경지에 안 갔기 때문에 그냥 이 지식 차원에서 천부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 조금 뭐 이상한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질문도 받지만은 또 질문하실 분은 이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나 보면은요, 정신을 소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같은 단어로 봐요, 영혼은. 근데 제가 생각하면 영과 혼은 완전히 다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으로 해놨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 서양 과학은 분석을 자꾸 하는데, 우리는 종합적으로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그 경제적으로 이제 뒤떨어지는 게, 우리는 분석을 하지 못해서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는 잘 못 살죠.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하더라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분석적으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주도 사람과 아까 컴퓨터를 비교했으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 또 음량 이런 게 있다면은 지구도 우리 천진에서 지구도 식물, 과학물, 동물이 있는데 여기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 음량이 있고 하늘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 음량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시작해서 이제 사람과 지구, 지구와 우주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데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하드웨어는 땅속에 들어가죠. 버리잖아요. 썩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새롭게 태어날 때 그 죽을 때 뭘 가지고 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가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뭘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새 컴퓨터를 이제 구입했을 때 뭘 옮겨가느냐는 거죠. 거기에는 OS를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아래 한 걸 프로그램을 옮겨가는 것도 아니죠. 왜냐면 거기는 이미 또 새로운 버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작업한 것을 가지고 간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가져간다면은 저는 제가 친 워드 그런 글 쓴 거, 또 안 그러면 카오스 프로젝탈 그림을 했던 거, 그 자기만이 했던 거, 그것을 새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도 죽을 때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는 가져가는데 사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뭘 가져갈 건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그 다음에 육체를 받을 때는 뭘 이제 또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사람은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는데 음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구도 우리가 보통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구가 죽었다고 생각 안 하시겠죠. 지구도 살아있다 이죠. 지구 보이는 이거 있는 거고 우리 산신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에 신령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도 살아있다. 그렇게 하면은 지구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고 지구도 기가 있잖아요. 땅 기운, 지기. 그 다음에 하늘도 모든 별들의 다 집합체인 하늘에다가 그게 하드웨어고 그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도 혼이 있고 하늘도 마음이 있고 하늘도 정신이 있고 하늘도 영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부경에 무신무종하듯이 이런 것들이 영원히 순환한다. 그 다음에 케오스 프로젝탈 구조로 됐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는 우리 지구만 보면은 사람이 설계해서 만든 인조물이 있고 자연이 만든 조물주가 만든 조형물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든 것도 설계도가 있는데 자연이 만든 것도 설계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설계도를 엿볼 수 있는 게 이제 카오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카오스 프레탈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인공 구조물은 카오스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하듯이 하늘, 땅, 사람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로 연결되어 있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사람하고 우주를 다시 한번 비교하면은 이렇게 이제 사람은 컴퓨터 아까 비교했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우주도 혼, 정신, 마음, 큰 영. 여기서 이제 큰 영이라면은 모든 별들의 영들의 집합. 그 속에 사람들의 영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연결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지혜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랙탈이
신경하고 카오스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카오스는 우리 성경에 나온 이제 혼돈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우리 한국어 개념으로 혼돈 그러면 무질서한 건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떤 질서 이전에 어떤 상태를 이제 카오스라고 하는데 혼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카오스는 주로 수식 이론인데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표출된 게 프랙탈입니다. 좀 이따 보면 되고. 그래서 프랙탈하고 카오스의 이제 여기서 대강만 좀 이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프랙탈은 전체는 부분과 같고 부분은 전체와 같다. 일찍다 다지길 이런 게 현상이 있고, 어느 도형을 잘라내도 전체 모양과 닮아 있다. 고사리라든가 고사리 잎사귀라든가 세포. 고사리 이파리 조금만 보면은 고사리인지 아시죠? 그 말은 무슨 그 이파리가 전체하고 같기 때문에 은행잎만 봐도 알듯이. 그래서 자연은 프랙탈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기 닮음, 일찍다 다지길. 그 다음에 공간적 프랙탈과 시간적 프랙탈이 있는데, 이것은 범천, 우주, 지구, 인간, 생물, 세포 이런 것은 이제 하드적이죠. 시간적 프랙탈은 1년, 한 달, 하루, 시간, 분위 등이 있는데, 우리가 꼭 100살을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한순간을 살아도 전체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적 프랙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삼라만상은 프랙탈이다. 그 다음에 한 개의 세포에 지구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람하고 세포하고 보면요, 우리 세포가 1kg당 1쪽의 세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이제 아침에 목욕을 했는데 제가 78kg니까 제가 78쪽의 세포가 있고 60kg 나가신 분은 60쪽의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세포하고 사람하고 보면은 세포 한 개에 모든 DNA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세포는 자기 손가락 세포는 손가락 역할만 하고 뇌 세포는 뇌 역할만 하더라 이거죠. 그 사람도 이 지구의 세포인데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데 자기 역할 안 하면서 남을 탓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한강의 모래알도 모래알 하나를 보면 전 우주를 안다는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의 세포도 지구 역사가 들어있고, 그다음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순간에서 영혼을 보고 한순간 위에서 전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적 프랙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요게 이제 뭐냐면은 가장 간단한 건데, 요게 이제 뭐 같습니까? 저기 이스라엘의 별 같죠, 다윗별. 사실 이스라엘의 다윗별도 우리 천지인의 인에 해당된 거 뒤집어 놓으면 이스라엘의 다윗별인데 그것도 우리 거죠. 어떻든 간에 처음에 정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우선 한 변만 보죠, 한 변.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인데 이게 3등분 합니다. 3등분 하면은 이제 일석삼극에서 천북의 일석삼극에서 1을 셋으로 쪼갰다는 거죠. 그럼 여기 한 등분, 여기 한 등분, 여기 한 등분인데 이거 여기서 요 길이만큼 정삼각형을 또 그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한 변을 또 셋으로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은 이게 뭐처럼 되냐면은 눈송이처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눈송이를 그리려 그러면은 어린 학생들한테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제일 쉽다는 거죠. 그 눈송이도 이제 프랙탈의 일종이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 요것은 나무의 모양을 그린 건데 원래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지가 세 등분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것을 천북의 이야기하면 일석삼극에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각 가지마다 또 여기서 여기까지를 또 세 등분, 여기서 어느 걸 또 세 등분 하면은 차츰 해 나가면은 이렇게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을 약간 이제 좀 자유스럽게 하면 약간 움직이는 맛이 나죠. 그래서 모든 자연은 자세히 보시면은 전부 프랙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요게 이제 고사리 이파리를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적으로 계속 확장해 놓은 거고, 요것도 그렇고, 요 삼각형은 뭐냐면은 삼각형에서 가운데를 계속 뻥뻥 뚫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이런 것은, 이건 뭐 같습니까?
우리 환타임 사장님 이건 뭐 같아요? 이게 저기 같죠? 우리가 양식 먹을 때 뭐죠? 파슬리? 그렇죠? 약간 그런 기분이 들죠? 그것도 보면 프랙탈이에요. 그래서 뭘 음식을 보시더라도 이제 이것은 프랙탈이구나. 어떻게 생겼나 좀 자세히 보시면 돼요. 고사리도 그렇고. 그다음 요것은 또 뭡니까? 수정 단면 이게 길거리가 많이 보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을 그린 것이 아니고 이게 수학 공식을 카우스 수식을 풀면 요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수식을 계산하면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우스 수식을 모르면은 어떻게 어떻게 그리겠냐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있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카우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전 노르면 동전이 있고 주사위가 있고 있는데 동전을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연이죠. 100원짜리 글자가 나오든 그림이 나오든 주사위도 마찬가지. 그런데 카우스하고 그런 동전하고 뭐가 다르냐? 동전 노름은 우연이죠. 우연. 그런데 카우스는 우연과 필연이 같이 겹쳐 있다 이거죠. 인연에 있다, 인연. 그래서 다릅니다, 동전하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럼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카우스 강의를 할 때 가장 먼저 수식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쉽습니다. 자, 이거 P에는 뭐냐면은 P는 이제 인구 증가식인데 population, 그래서 P라는 걸 쓰고 이걸 Y라고 해도 됩니다. X라고 해도 되고 N은 뭐냐면은 반복 횟수. 우리가 이제 계속 윤회를 한다면은 반복 횟수. 그 다음에 A는 초기치. 그 다음에 P는 아까 똑같은 거고 1만에서 Pn. 그러면 요 가로를 풀면 APN에다가 마이너스 APN X제곱이죠. 그래서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고. 그래서 요것은 뭐냐면은 인구 증가식인데 보통 우리가 Y는 Pn을 Y라고 봅시다. Y는 APN 그러니까 AXN 마이너스 가로가 1 마이너스 XN 그러면 여기서 뭐만 알면 초기치하고 X라 값만 알면 Y는 계산이 되죠. 이것은 초등학교 한 2, 3학년도 다 계산해내요. 이것이 이제 일반 수식인데 카우스 수식하고 일반 수식이 뭐가 다르냐? P가 변수인데 그러니까 초기치가 있고 요 변수 값을 주면은 A하고 P만 주면은 이 Pn 값이 되는데 이 Pn 플러스 1이군요. 그래서 계산되는데 일반 지금까지 공학은 한 번 계산하면 끝나요. 그냥 값이 얼마다 끝나죠. 그런데 카우스에서는 그 값을 다시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음 생에 피드백 된다는 거죠. 되먹임. 여기에 Pn 플러스 아까 N 플러스 1인데 Pn 플러스 R Pn 1만에서 Pn이죠. 그런데 여기서 R은 초기치고 P는 변수죠. 그런데 여기서 그 초기치 값에 따라서 인구 증가 Pn 값은 한 3까지는 그러니까 초기 값이 한 2.5에서 3까지는 값이 그냥 쭉 증가하더라 이거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에서부터 한 3.4까지는 값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나온단 말은 첫 번째 값은 여기 있다가 그 다음 밑으로 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2주기. 요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4주기. 그 다음에 여기 까만 데는 혼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규칙적인 코스모스가 나오고 여기는 케이오스가 나오고 그게 뭐냐면 초기치에 따라서 인구 증가의 인구란 PN 값이 달라지더라 이거죠. 초기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 점쟁이한테 가니까 점쟁이가 당신은 왕이 되고 당신은 거지가 된다 했는데 그거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초기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초기치가. 그 초기치는 태어난 장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자기 전생에 그걸 봐야 된다. 전생에 그것도 초기치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4주기 때, 아까 4주기 봤죠?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초기치는 3.5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이제 그로스 레이트, 그 초기치는 0.481999, 그 변수값, 아까 R에 해당된 값, 그 3.5로 주면은, 여기 계속 4주기만 나와요. 4주기. 그래서 무슨 말하면 처음에 여기 값이었는데, 그 다음 값은 여기로 갔다가, 또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계산할 때마다 여기 됐다가, 이 값 됐다가, 여기 됐다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한 주기. 위에 한 주기, 밑에 한 주기, 이렇게 4주기. 그래서 4주기 카우스라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예. 그 다음. 안 됩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예, 갑시다. 예. 그 다음. 요것은 아까 카우스 수식에서 인구 증가식인데, 초기치가 이 값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 계산하면 이렇게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요것은 주기를, 몇 주기인지 모르겠죠? 요게 이제 완전히 카우스죠. 아까 그건 4주기고.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앞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앞으로. 그것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제일 처음에 탄생됐을 때, 태어났을 때, 여기가 만일에 이제 자기가 일을 이제 최고의 수준이라면은, 한 요 정도 됐다가, 그 다음 태어날 때는 한 요 정도 됐다가, 그 다음 태어날 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이게 4주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그 레벨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요것은 이제 초기, 요런 조건에서 한 번은 잘 됐다, 한 번은 못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도 됐다가 왕도 됐다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했듯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지. 이 다음에 잘 되면 되니까. 그래서 인생은 카오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는 이제 1차원 수식이고요. 이제 2차원 수식. 요게 아까 만델브롯이라고 했죠. 아까 외계인이 도형을 한번 줬잖아요. 요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두 번째 수식을 예를 들면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인데, 요 그림은 어떻습니까? 그림은 아름답죠? 이게 만델브롯이라는 사람이 요 식을 만들어가지고 요 식을 계산하니까 요 그림이 되더라 이거지. 요 그림은 사람이 그냥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아니고 요 두 식을 풀면 이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양자역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전부 선의 그래프잖아요. 선의 연결이잖아요. 그런데 카우스 수식은 선이 아니라 면식이라는 면을 나타낸다는 거죠. 면. 구까지 입체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물리를 하신 분들도 지금 현대 물리학을 하더라도 카우스 수식을 모르면은 요걸 계산할 수 없어요. 요 그림을 딱 보고 당신 한번 디자인과 학생한테 그려보라 하면요. 못 그려요. 혹시 여기 자제분이 홍익대학교 디자인과나 디자인과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변에. 안 계세요? 그런데 그런 디자인과 학생들한테 요걸 그리라 하면요. 못 그립니다. 왜 그러냐? 요 수식으로 계산해 여기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못 그린 이유가 이 전체 도형하고 요 도형하고 닮았잖아요. 그 다음에 요 도형하고 요 도형이 닮았고 여기를 계속 확대해 가면요.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걸 내가 자세히 보여드리겠는데 요 계속 수없이 이게 깊게 들어가도 자기 도형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만델브롯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 수식은 뭐냐? xn 플러스 1은 xn의 제곱, 2는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yn 제곱 플러스 a는 상수예요. 그 다음에 yn 플러스 1은 2xn yn 플러스 b.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처음에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을 주는 겁니다. 초기치를 줘요. 그 다음에 xn, yn도 초기값을 줘요. 그럼 계산 되잖아요. 그럼 xn이 만일 0.5,yn은 0.4, a를 한 4, 그럼 xn 플러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또 여기로 들어가고, 또 그러면 여기 값이 또 여기 나오고, 그럼 요 놈이 또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손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컴퓨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생각만 했지 못한 거예요.
만일에 석가모니께서 그때 컴퓨터가 있었다면은 요렇게 스님들이 고생을 안 해요. 그림 하나 딱 보여주고, 야, 이게 일찍다 다지기랴. 근데 뭐 하려고 그 불경을 많이 쓰냐는 거. 일찍다 다지기를 설명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스님들도 이 그림 하나 딱 보면은, 아, 저기 일찍다 다지기니까 그 일찍다 다지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다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석가모니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했고, 일찍다 다지기를 공과색, 그것을, 그 과정을 공부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도통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연꽃 하나만 딱 보고도 알듯이 카우스 그림 하나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석가모니께서 하신 한 절반은 이해를 해버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그림을 제가 이제 조금 그 카오스 아트 갤러리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세워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책 만들 때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만델브롯이라는 그림에다가 제 마고 궁이 소위를 그렸어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제 친구 교육 만화가 협회장한테 내가 마고를 좀 이제 어떻게 알려야 되겠는데 당신이 이미지네이션에서 마고 궁이 소위를 좀 그려주라. 그랬더니 마고를 이렇게 그렸고 여기가 궁이 소위입니다. 마고 궁이 소위는 전 인류의 어머니예요. 서양식이란 게 없어요. 그것은 생각이 그런 거고 어느 나라 사람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더 마고라고 했고 여기는 마드마젤 궁이 마드마젤 소위 이렇게 해놨습니다. 미스 궁이 미스 소위 하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란스 공부했다고 마드마젤 그러면 조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부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고 궁이 소위 했는데 어떤 분은 영적으로 좀 아신 분은요 여기서 뭘 느껴요. 제가 대구서 그 전시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약간 무교 쪽의 분이 이게 천이 88cm에 40cm인가 그렇거든요. 상당히 커요. 그런데 하나만 사갔어요. 그 내려가더니 가서 마저 사와라 해가지고 2개 사간 분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기독교로 보면 또 이것도 우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절대 우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지네이션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제 창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카오스라는 것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전시회를 99년부터 했어요. 99년부터 국회의원 할 때부터 전시를 하면서 작년에는 KBS 본관에서도 하고 작년에 또 대구의 디자인 센터에서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카오스를 가지고 이제 그 많은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제가 한 게 뭐냐? 카오스 패턴인데, 여기 카오스 패턴인데, 요런 패턴을 제가 한 수백 개 만들어냈어요. 그럼 수백 개 만들어냈다면 카오스 수식이 수백 개라는 거죠. 요 그림 하나가 수식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넥타이도 만들고 스카프도 만들고 뭐도 다 했다는 건데,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 왜 카오스가 그 사람이 옷을 잘 입으면은 의식도 높아지죠. 영국의 이튼 스쿨은 초등학생에 전부 정장을 입혀야 된다고 그래요. 아무 옷이나 입히면 막 개구쟁이처럼 노니까. 또 우리 어른들 남들도 그 의사하고 박사하고 교수도 간에 향군복 입혀놓으면 개판이죠. 그래서 옷을 잘 입어야 한다 그지. 그래서 앞으로 의식이 높아지려면은 전부 카오스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 저도 돈 좀 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옷은 이제 사람들의 옷은 뭐하고 같냐면은 그 텔레비전 수준하고 똑같아요. 60년대 흑백 텔레비 나왔죠. 60년대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부대에 흑백 텔레비가 있었는데 80년대 칼라 TV가 나왔어요. 아날로그 칼라. 2000년대 지금 디지털 칼라가 나왔죠. 그래서 60년대는 우리가 이제 까만 물들여서 입었잖아요. 흑백, 하얀 옷 아니면 까만 옷이라는 거지. 그런데 80년부터 지금까지는 전부 아날로그 텔레비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옷은 죄송합니다만은 전부 날염 옷이 날염 아시죠? 나염. 그래서 그 사람이 디자인해가지고
그 패턴을 동판을 만들어가지고 염색을 한 번 밀고 두 번 밀고 해잖아요. 동판 뜨듯이. 그 옷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TV 옷인데, 이제 디지털 TV가 나왔잖아요. 그 디지털 TV가 나오면은 전부 이제 그 천을 날림을 하는 게 아니고, 저 현수막 찍듯이 일반 천에다가 전부 디지털 염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색깔이 다 들어가고, 이게 개조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레 레벨이. 그래서, 이제 이런 옷을 입는 시대라야 의식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런 걸 해서 그런지, 또 왜 제가 이런 미술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제 마누라 자랑 좀 해야 되겠는데, 집사람이 그림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화를 해서 지금 경북대학교 미술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면서 제가 이제 미술 책도 보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 서양 미술사라는 책도 보고 이제 하면서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손재주는 없으니까 그림은 안 되고 그래봐야 마누라한테는 지니까 나는 컴퓨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미술을 한 거죠. 그랬더니 자기는 못하죠, 이것을. 그 제가 이걸 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 집사람이 해주냐 그래요. 아니다 그랬더니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부부전을 해요, 부부전을.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하고 일본 가서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무슨 말은 과학에서 한 분야, 예술의 한 분야면 두 정상은 또 만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사이버 국회의장 뭐 하는데 디지털 화가라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요게 2000년 작품입니다. 2000년 작품이고, 요게 이제 요 의상 작품이 2002년에 제가 광주 시장 출마를 한번 했었는데, 광주를 이제 미의 도시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카오스 천을 줘가지고 그 의상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든 겁니다. 요것은 이제 작년에 한 거고, 그 다음. 그래서 카오스 아트의 그 로고가 나비인데, 왜 나비냐? 카오스를 설명하면서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경에 펄럭거리는 것이 뉴욕에 태풍이 된다. 그러지 말고 서울에 펄럭거리는 것이 뉴욕에 태풍이 된다. 이렇게 합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미풍의 바람이 계속 피드백 돼가지고 커지면은 태풍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카오스 패턴이 A에서 20까지 있고, 그 다음. 또 B에서 있어서 한 40개 패턴 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옷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벽에서부터, 그 다음. 넥타이, 스카프. 예. 여기까지 제 이제 그 CM 방송을 했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카오스를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좀 더 이제 자주 하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은 복잡한 카오스적인 인생을 단순화해가지고 그게 사주팔자 관상만 것서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길거리 가시다가 사주 관상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자기 전생을 못 봐요. 이 자기 본인의. 그러니까 그 돈만 낭비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그러냐? 초기치에 민감하더라 이거죠. 아까 초기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제 2주기도 되고 4주기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기치에 민감하다. 그 태어난 곳과 시각,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불확실하다. 내일 일도 뭐 제대로 모르고 미래는 변해간다.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재행무상. 그 다음에 지금의 이 순간이 행위가 다음 순간에 나를 결정한다. 되먹임. 그러니까 이 생에서 잘해야 다음 생에도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기치 않는 일로 진로가 크게 바뀐다. 아까 나비 효과. 제 같은 게 결국은 나비 효과였죠. 그래서 그 다음 인생과 프랙탈 세계. 프랙탈 도형에서 크기와 길이의 개념은 무의미하다. 약간 이제 그 프랙탈 그림 보면은 전체가 부분이고 부분이 전체라는 거기 때문에 그 크기와는 상관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인생의 의미는 수명의 길이와 무관하다. 한순간 깨우쳐서 한순간 잘 살다 가면 전체를 사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 대우각성하는 거, 이런 게 수도자는 끊임없이 그 하나에 내포된 전체의 프랙탈 구조를 찾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람을 보면은 ATCG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유전자죠. 이게 유전자 결합이 엄청 요새 생명과학 시대에 요거에 이제 비밀을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저께 박정규 선생님하고도 이야기가, 이 유전자에 그 체인이 있는데 이것이 카오스적으로 돼 있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과학자들은 그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그룹이 연결이
이 카오스적으로 돼 있으면 유전자 해석을 상당히 쉽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은 4비트 컴퓨터입니다. 4비트. ATCG. 컴퓨터는 2비트죠. 1과 0. 그러니까 사람은 이거 하나를 비트라고 하잖아요. 비트. 그래서 4비트 컴퓨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ATCG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우주는 프랙탈 구조라는 게 다시 한번 쭉 나오는데, 삼라만성은 프랙탈 구조고, 고사리도 그렇고, 인류는 우주의 일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홀로그램 원리를 제가 잠깐 또 설명드렸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한 공과 색의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홀로그램을 이 위에는 만드는, 기록하는 거고, 이 밑에는 재생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레이저인데,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사과에다가 레이저 빛을 쪼여서 밀어, 거울 있으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 사과에다 비춰가지고 여기에 이제 뭡니까? 스크린 있죠? 그래서 레이저 빛은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요로 해서 요로 가는데, 홀로그램 만들 때 레이저 빛이 이 사과에다 비춰서 반사된 파형하고 이 레이저에 반사 안 된 파형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간섭 무늬로 이게 사과에 그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기록된 건판을 레이저를 쪼이면은 사과가 만들어지는데, 이 사과는 요 사과하고 똑같은데 만져도 만져지질 않죠. 공간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이라면 이것은 색이죠. 아니, 이게 색이라면 이건 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야심경에 공과 색이 있는데, 이 레이저의 원리를 알면은 이게 공과 색을 쉽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홀로그램하고 카오스하고 이제 결합해가지고 홀로카우스, 이렇게 또 이제 종합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종교의 신비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의 시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데, 그 다음. 요게 메비우스 띠인데, 독일 사람 이름이 메비우스인데, 우리가 이제 무신무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메비우스 띠가 계속 돌면은 계속 이제 연계를 돌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가 시작이냐 이거죠. 천부경은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무신무종. 여기에 벌레가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계속 돌아서 이게. 네. 그 다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철학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덜 깨가지고 BC 2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제1차 정신혁명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나왔냐면 공자, 노자, 사상가, 석가모니. 요때 왜 훌륭한 사람들이 다 나왔냐 하면은 철기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대량 살상무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새 핵폭탄 만들어진 거와 비슷합니다. 철기 문화가 나와서. 그때 화살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사상 전부 요 시대 거의 다 나왔잖아요. 예수, 석가, 공자. 그런데 제2차 정신혁명 시대가 AD 2000년, 21세기에 또 한 번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때는 핵무기, 환경오염, 미사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요 사상가들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옛날 시대 그분들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 왜 21세기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럼 왜 이럴 때마다 유명한 사상가가 나오냐? 지구가 곧 멸망할 것 같으니까. 아까는 1차에는 철기 문화로 이렇게 위기가 있었고, 이제는 핵무기 때문에 위기가 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무기가 사람 생명을 위협해서 세포전쟁, 지구 환경 파괴, 우주 환경 파괴,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지구는 위기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 대한 지식은, 이제 우주의 나이는 약 200억 년,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인간의 역사는 800만 년, 한민족의 역사는 13,000년. 그런데 13,000년은 그럼 인간의 역사가 있는데 왜 13,000년이냐? 이때 이제 빙하기가 여러 번 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빙하기에 생존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우주의 구성 원리는 잘 아시잖아요. 원자, 분자, 고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원자는 원자 핵하고 전자로 되는데 원자 핵이 양이면 있고 지구는 이제 달이 지구를 돌 때는 양이고 지구가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를 돌 때는 태양이 양이면 지구는 음이라는 거죠. 그 음양이 항상 정해진 게 아니고 상대적이니까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종교가 어떻게 될 거냐. 종교가 이제 21세기에 이제 새로운 사상가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공자, 석가만 믿지 말고 그분들은 역할은 다 끝났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또 그분들 좀 능가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도 이제 그러니까 종교를 분석해 보면은 사람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종교가 되는데 혼, 정신, 마음, 영. 그래서 혼을 주로 한 게 이제 옛날 우리 무교, 단군. 그 다음에 정신을 한 게 유교, 마음을 한 게 불교, 기독교가 영. 그래서 이게 딱 맞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저는 분석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미래 종교는 이 네 개를 다 융합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코끼리 다리로 본다면은 혼, 정신, 마음, 영을 코끼리 네 개 다리를 하나씩 보는 거죠. 이 네 개를 융합하면 된다, 이거 융합. 그래서 생각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람 우주, 저 큰 우주까지도 다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크게 해서. 그래서 미래 종교는 네 개 종교를 사상 융합하고 우주, 과학, 사상, 종교를 통합하고 네트워크는 지식 인터넷에서 지혜 인터넷으로 이제 아카식 레코드까지 연결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그럼 그거의 답이 뭐냐? 답은 제가 보기에는 마고를 생각합니다. 왜냐? 마고는 13,000년 전에 마고는 저 부도지 보면은 신인이잖아요, 신. 그렇죠? 그래서 마고성에 이제 율려가 몇 번 해서 마고하고 마고성이 태어났고 마고는 궁이소이에서 그다음에 마고 이제 아들이 누굽니까? 딸이 궁이소이, 흑소, 백소, 그 유인, 환인, 환웅, 당군. 그다음에 예수, 석가. 그 예수, 석가 공자는 마고의 손자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석가 공자 믿는 사람 너무 거기에 하지 말고 마고를 믿어버리면 다 되지 않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4대 종교를 하나로 하나 하지 말고 더 큰 사상을 내놔야 된다. 더 큰 사상을.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가 이제 종교를 분석해서 한 거고, 그 다음. 그 차세대 고등 종교는 이렇게 한다. 이제. 절대적 불변의 종교란 과학적인 해석에도 맞고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종교의 문제는 과학성이 없어요. 전부 신비성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지난번에 17세기에 과학이 지구가 돈다 하니까 사람 이제 죽였으니까 얼마나 무식하냐 이거죠. 그래서 과학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석과 공자 단군에 붙잡히지 말고 천부경과 같은 우주 원리와 영속할 수 있는 종교. 진리는 불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의 야훼라는 신은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특정 민족만을 거두는 신은 우주 만물의 절대성을 대변할 수 없다. 제가 오늘 또 기독당의 대표 목사님하고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 부부가 코엑스에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거기 보니까 야훼라는 하느님을 믿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하느님 이름이 야훼래요. 그 야훼는 우리가 환웅 몇 대죠? 우리 한타임 사장님 5대인가 테오보키 그 부부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보기에 그 신을 신이라 하는 거야, 하느님이라 하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고 그러죠. 그것만 증거하면은 다 화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강제된 신성성만 유지할 뿐 과학적 신성성까지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종교란 우주의 테두리 내에 있는 신의 내부를 완벽하게 개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종교의 모습은 개인의 완성을 통한 구도지 기도하고 염불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지. 자기가 신이 돼야 된다니까. 구도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인터넷으로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실시간으로 교환해서 개인적인 이성적인 종교를 완성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도가 절이나 교회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직자가 개인을 찾아가면서 전도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속세의 대표적 개념인 금전적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종교에 다가갈 수 있는 신성성을 생각해야 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천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절대적 권위를 속세 인간에게 부여할 수 없다. 그다음. 그래서 천부경과 각 종교의 비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있는데 유교는 인, 자비, 사랑 다 좋잖아요. 그런데 왜 맨날 이슬람교, 기독교는 싸우냐 이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들 싸움 아닙니까? 서자하고 뭐 적자의 종통 싸움이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 마고는 홍익인간. 저는 마고교를 외칩니다. 그래서 마고 교주가 나오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 봐라고. 이게, 그럼 여기서는 누구냐? 기독교는 야훼를 하느님이라고 하고, 그 야훼 이제 후계자가 예수인데, 여기는 마고 하느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느님 시대에서 이제 어머니 하느님 시대라 이거지. 어머니 하느님 시대. 이제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부권 시대에서 모권 사회로 갑니다. 여기서 남자들 별로 좋아할 게 없지요. 여성 시대다니까. 그러면 여성 시대로 언제 넘어갔냐? 제가 보니까 월급이 통장으로 넘어갈 때 권력은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월급이 통장. 마누라가 다 관리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그때 산화제 난다고 남자들 정관 수술할 때 그때 남자들 권위가 너무 무너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돈을 버니까 남자가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 복제라니까 인공수정하니까 좋은 정자 갖다가 자기 난자고 해서 남편 없이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요건에서 남성 시대는 이미 가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별로 유전자가 별로 좋지 않는 남자는 꿀벌 시대가 돼가지고 일만 하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21세기에 새로운 시대는 이제 여성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홍익인간 제세와 세계가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이제 마고교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다가 이게 제가 이걸 마크를 하나 딱 만들었는데 십자가에다가 무시무종의 마크를 해서 이게 마크가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는 통일을 해야 되니까 1국가 2체제로 통일하면은 국회하고 청와대를 판문점 및 집 두 채만 지면 통일이 돼요. 두 채만 지면. 왜냐하면은 국회를 이제 판문점 짓고 한쪽은 북한만 회의하는 방, 여기는 남한만 회의하는 방, 가운데는 이제 공동 회의하는 방을 하나 만들고, 그럼 청와대도 옮기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하고 청와대는 어디에 사용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세계 종교청을 만들어야 돼요. 세계 종교청. 그래서 여기서 세계 종교인들 300명, 신자 수가 제일 많은 쪽으로 해서 300개 종단을 전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회관에다가 대변 대표방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세계 종교 회의를 하는 거죠. 유엔 회의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뭘 이제 논해야 되냐면 각 종교에서 자기 종단에서 진리가 뭐라는 걸 이제 의안 발의하듯이 발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합니다. 계속. 그런데 거기서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백제도로 만장일치를 한다 이거지. 그래야 진리가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진리만 1년에 하나 나오든 4년에 하나 나오든 진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종교가 통합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걸 계속 중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보면은 요 종교는 뭐 좀 편해 보구나. 그 벌써 이제 국민 전 세계인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지도국가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건 종교 도서관. 제일 오른쪽에는 그 헌정 기념관인데 거기는 종교 대학원 대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영성이 높은 고등학생들을 매년 한 100명씩 선발해가지고 학부 4년, 대학원 2년, 박사 4년, 10년을 똑같이 가르쳐요. 똑같이 가르치고 거기는 의학을 한 5개 해야 되고 불교도 하고 기독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다 해서 이슬람교도 하고 한 10년 딱 해놓으면요. 그 사람들 어디 가든 목탁도 치고 미사도 드리고 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게 영성도 있기 때문에 영계도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렇게 해서 100명, 매년 100명 하면요, 다른 성직자들은 불을 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와대인데, 청와대는 역대 국왕 국조전을 만들었는데, 역대 국왕 국조전. 그게 왜 그러냐? 여기다가는 이제 단군방, 여기는 신라방, 고려방, 고구려방, 이조방, 조선방, 여기 이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방 해가지고 여기 그 시대 유물 있잖아요. 유물 다 전시하고, 최근 대통령들은 외국에서 선물 받은 게 많아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유물전을 가보니까 여기 경복궁에 사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 다 국가에서 회수해야 돼. 아마 이명박 대통령도 외국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선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전시해 놓고, 그러면 우리나라 왕이 엄청 많잖아요. 환희 시대 왕이 몇 명입니까? 왕이 7명, 환웅 18명, 단군 47명. 그럼 뭐 쭉 해면은 아마 우리나라처럼 왕이 많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오면은 대통령이 직접 한 바퀴 쭉 둘러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국 수상, 고위 대통령이 기가 팍 죽어버리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를 국조전 하면은 2가지만 하면 우리나라는 살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자, 그 다음. 마지막인가요? 오케이. 제가 한 가지 이제 제가 하겠는데, 우리나라는 민족 혼이 살려면은 대통령이 혼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 운동 하신 분들이 홍익 대통령 외치죠? 홍대라고 쓰죠. 홍익대학 말, 홍대. 그 다음에 통일을 해야 되니까 통일 대통령. 그 다음에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과학 대통령. 그래서 2012년에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은 3가지 잣대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이 홍익 대통령 몇 점, 그 다음에 통일 대통령 몇 점, 과학 대통령 몇 점.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 청소년 의회 가서 이게 강의를 하고 한번 점수를 매겨봤어요. 박정희부터 한번 매겨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과학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외국 차관 받아가지고 키스트를 지었어요. 키스트 터 닦으면서 거의 매달 갔다 이거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알죠? 그러니까 독재는 했지만은 그 다음에 역사는 좀 깨우뚱이고 통일도 좀 깨우뚱이고 그 DJ는 이제 통일 대통령,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대통령, 과학까지 모두 내가 이제 뒤에서 정보통신 다 했으니까. 그래도 DJ 때는 테헤란로에 전부 벤처 사장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있어요? 전부 다단계가 있잖아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MB 대통령 한번 점수를 매겨봤더니 마이너스 점수예요. 홍대도 아니지, 통대도 아니지, 과대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냐? 역사 과목을 선택 과목을 해봤죠. 그렇잖아요. 통일은 통일부가 반통일부로 가죠. 통일 안 하려게. 과학기술부하고 정통부를 없애버렸어요. 요새 다시 또 과학기부 만든다고 그러는데 2012년에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잘 뽑아야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